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세의 고급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의 고급주택은요, 사치성 재산에 들어가죠. 1구의 주택입니다. 1구의 주택은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고 331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건물가액이 거기 나왔죠. 건물가액이 9천만 원 초과됩니다. 건물가액만 9천만 원을 초과되고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고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가액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급주택입니다. 331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입니다. 두 번째,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의 대지면적이 661을 초과됩니다. 662 초과. 그리고 건물가액 9천만 원 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대지면적 662 초과. 건물가액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입니다. 다시요.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662 초과. 건물가액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단독주택으로서 거기 세 번째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적재 하중 무게가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적재 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된다. 이 이야기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무게가 200kg 이하는 보통 한 사람당 한 67kg로 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입니다.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돼요. 다시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 가격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독주택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거기 나왔죠.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만 있으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 6억 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단독주택에 무조건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이지 시가 표준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에서 제일 밑에 연면적 그러나 이 공동주택은 공유면적을 제외됩니다.
승강기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 같은 거 있죠. 연면적에서 공유면적은 제외됩니다. 공유면적 제외되고 245제곱미터 초과합니다. 그런데 두 개층 쓰는 경우 있죠. 복층형. 복층형은 주로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합니다.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는 당연히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합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다시요.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인데 공용면적 제외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급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에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이죠. 그러면 표준세율이 4%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이니까 2% 곱하기 100분의 400은 4배니까 결과적으로 4%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취득세만 순수하게 12%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고급주택을 알아봤고요. 자, 넘겨서 이제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는 뭐가 있었나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79쪽 취득세의 세율의 특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율의 특례. 취득세의 세율의 특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세율에서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다시요. 만약에 표준세율이 1000분의 40이다.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빼면은 중과기준세율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0이잖아요. 2%를 뺀 금액으로 간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에 표준세율이 1000분의 35라면 2%를 빼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율의 특례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상, 공법 이민. 환상, 공법 이민인데요. 거기 환은 뭐가 있느냐? 거기 환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나왔죠. 환매등기입니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입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환매 들어봤죠?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다시 매수인한테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은 환매기간이 5년이고 동산은 3년인데요. 이렇게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속입니다. 상속인데요. 상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니까 1가구 1주택 상속만 해당합니다. 또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민입니다. 자격농민이 있죠. 농사짓는 피상속인이 농사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자격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그래서 거기 나왔죠? 상속입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상속, 이렇게 상속일 때 이런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4번 나왔습니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 나왔는데요,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법인 합병. 법인끼리 합병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5번에 나와 있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 가격이 증가되는 건 해당이 안 되고요, 단순히 순수하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 민이라고 하는 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뭐냐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 이혼했는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부인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죠. 판사가 남편 재산 일부를 부인한테 줘라 해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부인, 배우자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서 적용하는 것은 환상, 공법, 이민을 기억하세요. 환매, 상속, 공유물 분할, 법인 합병, 건축물 이전, 민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는 게 있어요.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중과기준세율. (2%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다. 2%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1번 보세요.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개수. 수선으로 인한 취득이죠. 그러나 개수선은 제외됩니다. 순수한 개수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그리고 토지 가액의 증가, 가액의 증가입니다. 가액 증가.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가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하는 거지요. 의제 취득입니다. 이것들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취득으로 의지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과점주주의 취득입니다. (50%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상 물건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있죠. 차량,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인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연부 취득. 외국에서 수입하는데요, 연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섯 번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입니다.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임대하거나 건설기계를 대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레저시설입니다. 레저시설 취득.
레저 시설은 뭐냐? 여가를 즐기는 거지요. 풀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전망대, 오게스탠드, 축구장, 야구장 같은 거 이런 거 레저 시설을 취득하는 것도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건 하지 마세요. 두 개를 다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환상, 공법, 이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참고로 보시고요. 자, 넘깁니다. 82쪽에 보니까 취득세의 면세점이 나왔죠. 면세점이라고 하는 건 취득세를 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1번 보시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줄쳐요.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를 우리는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비과세는 아니고요. 면세. 내지 마. 취득세를 내지 말아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토지를 20만 원 주고 샀다. 안 내겠죠. 근데 또 10만 원 주고 샀다. 안 냅니다. 또 3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산 것을 한 건으로 간주해서 5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일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나왔는데요. 국가 등이 가지고 있다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부동산 등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국토교통부가 국가중앙정부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강동구청장한테 신고하거나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매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도 포함됩니다. 투자기관 이런 기관 등이 매각하는 경우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납부지요.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그 다르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샀는데 신고 납부하고 세금을 냈는데 취득을 한 이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다시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율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역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서 3번입니다. 취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그 취득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역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비과세 받고 면제 받고 경감받은 이후에 추징 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족세계 및 가산세가 되겠는데요. 역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다면 의무 불이행 가산세 산출세액의 20%가 되겠고, 과소신고했다면 10%가 되겠고요. 부당하게 신고했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 부당하게 거래해놓고 과소신고했다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입니다. 부당자가 들어가면 다 40%가 되겠고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물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이후에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있어요. 매각하는 경우는 80%의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과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개정되어 가지고요. 취득일로부터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80%의 중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거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등기 자료의 통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등록관청에 등기소라든가 등기소에서 등기 등록했는데,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연히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 나옵니다.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개인은 장부가 없고요. 법인은 장부가 있는데,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그죠?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그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몇 프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장부를 작성과 보존하지 않을 때 10%의 가산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 한번 나왔어요. 다시 합니다. 모든 취득세 납세무자는 법인일 때는 법인이 취득할 때 그런 증빙서류와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지난 25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틀린 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틀렸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80%의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1번 틀렸죠? 정답입니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등기 등록 관세장은 취득세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세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뭐 하도록 되어 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84쪽에 등기자료의 통보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요.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하여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세액에 가산한다. 맞죠? 정답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 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까지 해서 취득세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교재 88쪽에 보게 되면 취득세 족집계 핵심 지문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나와 있는데 잘 나오는 시험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등록 면허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